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아스날이 아스톤빌라와의 치열한 경기 끝에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가 사카 없는 동안의 아스날 플레이에 좀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카 없는 아스날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아스톤빌라는 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4-3-3 체제로 나왔고요. 살리바의 부상으로 인해서 팀버가 센터백, 파티가 오른쪽 풀백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는 4-2-3-1 체제로 나왔고 와킨스와 틸레망스가 수비 시에는 4-4-2에서 투톱을 형성하면서 아스날의 공격을 막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양상은 아스톤빌라의 호떡 수비, 그리고 그걸 뚫어내는 아스날이 되겠습니다. 빌라는 특유의 4-4-2 수비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2선과 3선이 매우 좁은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선수들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요. 여기서 공을 뺏으면 로저스 같은 전진성 좋은 선수, 와킨스 같은 발빠른 선수로 역습을 한두 번씩 시도해 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스켈리하고 파티가 안쪽으로 좀 들어올 때가 많았거든요. 둘 다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중원의 숫자를 늘려서 빌라의 4-4-2 수비를 깨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켈리 파티가 추가되니까 오히려 라이스는 좌우 공격적인 지원을 많이 갔었습니다. 이렇게 외대고르가 바깥쪽으로 빠져있을 때는 라이스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하기도 하고요. 왼쪽에서 공이 돌 때도 라이스가 많이 붙어주면서 메리노보다 앞쪽에 위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는 본연의 역할도 수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빌라의 중심이 한쪽으로 몰렸을 때 마르티넬리가 아예 바깥쪽에 빠져 있고요. 그때 라이스가 한 번에 마르티넬리 쪽으로 패스. 여기서 마르티넬리도 정발 윙어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바로 공을 다이렉트하게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넓게 벌린 마르티넬리 그쪽으로 패스 투입하고 간결하게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 이렇게 마르티넬리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아스날의 윙어 활용이 좋았는데요. 트로사르가 측면 쪽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메리노는 길게 돌아뛰면서 본인이 트로사르 쪽으로 가면서 트로사르의 자리를 챙겨줍니다. 트로사르는 스켈리 주고 움직이고요. 여기서 이 메리노의 크게 도는 움직임, 또 트로사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의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메리노와 트로사르가 동시에 움직임 덕분에 메리노는 프리하게 되었고 트로사르 주변에 빌라 선수들이 2명이 뭉치게 되면서 하프 스페이스 쪽 공간이 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다른 방향 동시에 움직임, 이런 것들이 상대 수비 형태의 균열을 낼 수 있죠. 그리고 트로사르가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출발, 메리노가 그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고요. 좋은 공간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는 또 윙어의 개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빌라의 카마라가 잘 따라왔고요. 트로사르가 여기서 왼발로 공을 컨트롤 해놓는데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좀 흘렀죠. 그때 카마라 역시 공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좀 중심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사르가 이 중심이 넘어간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왼발 쪽으로 갖다 놓죠.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면 트로사르의 드리블 리듬이 되게 좋다는 걸 아실 겁니다. 카마라는 예방하는 수비가 아니라 트로사르를 따라가는 수비가 되었고요. 한 타이밍 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로사르가 그걸 이용해서 안쪽으로 크로스 넣어주고요. 여기서 마르티넬리의 깔끔한 마무리. 저는 또 마르티넬리의 이 움직임을 칭찬하고 싶은 게 수비 시야 뒤쪽에서 공을 잘라 먹었거든요. 당연히 수비 입장에서는 공과 마르티넬리 둘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카가 없는 상황에서 양쪽 윙어를 매우 희망적으로 활용한 아스날의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빌라도 몇 번의 역습 찬스가 나올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스켈리와 파티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되게 좋았습니다. 라이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가 공을 뺏기면 스켈리하고 파티가 이렇게 가운데 쪽을 좀 좁혀주면서 센터백 바로 앞에 수비 라인을 형성을 했거든요. 또 파티는 빌라가 역습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쪽으로 나가면서 끊어주는 그런 선제 동작들이 되게 좋았고 라이스를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1대0으로 아스날이 앞서면서 종료되고요. 무엇보다도 아스날의 양쪽 윙어가 살아났다는 게 아스날에겐 되게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빌라는 전반을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프타임에 변화를 가져가는데요. 일단 전반에 오나나가 부상으로 나가서 이미 선수를 한 명 바꾼 상황에서 레프트백을 마트센에서 리카디뉴로 바꿉니다. 마트센이 경고 한 장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해주는 것도 있고 리카디뉴의 경험을 믿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후반전에도 아스날의 윙어를 활용한 패턴이 좋았는데요. 아스톤빌라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성공하지 못할 때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이번엔 왼쪽 풀백 스켈리가 가운데 쪽에 있으면서 한 번에 하프 스페이스로 띄워주고 트로사르가 발 바깥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 아스날은 왼쪽 윙어에 대한 지원이 좀 적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트로사르 쪽으로 선수들이 많이 붙어주면서 왼쪽에서도 좀 활발한 공격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았던 트로사르는 오늘 개인 능력으로 또 한 번의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장면에서 트로사르의 가슴과 공의 위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로사르의 상체는 앞으로 갈 것처럼 돼 있고 공은 상체보다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자세이고요. 갈까 말까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과 가슴의 위치를 보시면 아까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가슴과 공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고요. 갈까 말까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캐시에게 계속해서 혼란을 줄 수 있었고 가슴과 공이 일치하는 타이밍에 왼쪽으로 한 번에 치면서 수싸움에서 앞서가는 트로사르입니다. 그리고 하베르츠를 타겟팅해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고요. 하베르츠가 이 공을 왼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2대0으로 만듭니다. 오늘 트로사르의 개인 돌파 능력은 그냥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력도 좋았고 윙어의 활용도 좋았던 아스날은 2대0으로 앞서가니까 성과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스톤빌라 역시 만만한 팀이 아니었죠. 에메리의 용병술이 완벽히 적중했던 추격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빌라는 좌풀백 디뉴, 우풀백 캐시를 좌우로 아주 넓게 벌려놨고요. 아스날 수비진은 가운데 쪽을 일단 막기 위해서 좀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디뉴 쪽으로 한 번의 전환 패스, 그리고 디뉴가 프리한 상태에서 공을 받다 보니까 크로스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고요. 여기서 크로스 퀄리티가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아주 적절한 강도, 적절한 속도로 공을 넣어주고요. 틸레망스가 빠르게 쇄도합니다. 여기서 틸레망스가 머리로 이 공을 잘 잘라먹으면서 2대1 추격골을 만듭니다. 우리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나전 때 조규성이 첫 번째 추격골을 터뜨렸는데 그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이었고요. 메리노가 발을 높이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틸레망스가 머리를 아주 잘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스날은 추가 실점을 당하면서 동점골을 허용하는데요. 세트피스에서 떨어진 세컨볼을 캐시가 잘 챙겨서 왼발로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는데 여기서 파티와 마갈량이스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파티는 앞쪽으로 튀어나가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 같고 마갈량이스는 자리를 지키면서 수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생각이 맞지 않으니 오프사이드가 만들어질 리가 없고요. 이 공은 와킨스 쪽으로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와킨스가 오른발로 마무리. 골대를 맞고 들어가면서 라야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흘러갑니다. 아스날은 오늘 경기도 잘했고 실제로 성과도 냈지만 빌라가 워낙 공격을 잘하기도 했고 수비에서의 약간의 미스로 인해서 동점을 허용하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추가 시간에 트로사르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경기는 2대2로 종료됩니다. 일단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아스날의 교체 퀄리티가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는데요. 교체 투입된 스털링을 빼고는 변화를 줄 자원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리바라도 정상 출전했다면 팀버가 오플백으로 가면서 파티가 중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파티는 벤치에 있다가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랑 바꿔주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스날은 현재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빌라는 교체로 변화를 줬고 그 변화들이 성공했던 거죠. 그럼에도 트로사르나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의 좋은 몸놀림은 아스날에게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같이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와야 남은 시즌 경기에서도 상대 수비를 더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스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웨데고르의 공격력이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어서 웨데고르의 컨디션 회복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아스날은 우승 경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